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대주전자재료 볼게요.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오늘도 또 오릅니다. 그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종목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동의 규칙을 보고 어디까지 갈지 가상의 자리 정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디까지 갈지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차원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디까지 보시냐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잘 팔아야 되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황 대표의 일단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질문의 요지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였으니까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주가, 종목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당연히 매출액 구조나 이익 구조 이러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것. 즉 차트를 표현돼서 그 차트 속에서 규칙을 보고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됐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어떤 가격대가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매출액 구조가 확대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정보 분석, 이슈 분석,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해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을 이제 정보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게는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변수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율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면 그 부분 때문에 또 출렁거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에너지 석유에 의존해서 쓰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서 또 변동이 생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해서 주가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대주전자 재료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기본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벤처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형주고요. 코스닥 IT 종합 IT 부품입니다. 그죠?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조로 넘어갑니다. 지금 어제가 1조 1,900억인데 지금 8% 오르니까 2조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전자부품 제조업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번다면 그 추이가 어떠 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게 된다면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 그러니까 4, 4분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죠? 올해 1, 4분기, 2, 4분기 기록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추정치니까요. 증권사에. 자, 작년 4, 4분기에는 393억, 그다음에 올해 460억, 그다음에 503억.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성장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뭐 이런 정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1년 동안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작년 후반기에서부터 올해 1, 4분기, 2, 4분기까지 주가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 구조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 18, 19, 20년 보게 되면 900억, 1000억, 1100억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죠? 뭐 이런 정도의 성장세와 이런 정도의 주가 흐름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요지가 어디까지 보느냐의 질문인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 내용의 기본적 가치도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닿으니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 연 70% 성장한다. 그 중에 대주전자 재료가 수혜를 입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지금까지 매출액도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이런 내용까지 하면 뭐예요? 더 어떻게 될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이 주가는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다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도 이 성장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데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주식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호재 세계가 강한 호재 세계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매출액도 좋고 차트도 좋고 정보도 좋아요. 그죠? 강한 호재가 세 개 겹치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상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좋은 것들이 수반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더 좋은 게 나와야 주가는 탄력을 받고 올라갈 텐데 이거에 대한 이제 더 좋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못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주전자 재료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죠? 너무 좋은 내용. 피크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악재 세계면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주가가 더 나쁠 건 없다 생각해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주가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그죠?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시점에 대한 판단 가치가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굉장히 강한 모든 것이 좋은 호재 속에 묻혀있는 묻혔다기보다 지금 그를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또 봐야 될 이유가 여기를 보시면 그 전에 올라갈 때 여기가 뚜렷했죠. 이렇게 즉 한 33,000원 기점으로 해서 2018년에 고점을 찍고 작년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3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뚜렷했었어요.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술적 분석에서 제시하는 흐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가는 이런 형성을 하면서 33,000원을 지지하고, 그죠? 이 부분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이 부분도 또 지지 저항을 또 만들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규칙은 53,000원. 그러니까 33,000원. 그 다음에 53,000원. 이렇게 2,000원, 2만원 정도 레벨을 높였다가 박스를 그리다가 흐름은 깨지 않고 다시 폭발적으로 올려놓고 다시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항했다가 지지를 했다가 저항했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까지는 규칙성을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더 볼게.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널 흐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면 월봉에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우리가 가상의 자리라고 했을 때, 가상 저항 자리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단기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85,000원인데 많이 올라왔을 때 하더라도 9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가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85,000원에서 9만원 사이가 단기 조정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지러울 수 있죠. 차트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파동을 보면은 규칙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85,000원이 고점이었잖아요. 9월 8일 오늘. 그리고 흐름상에 보기는 채널의 끝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려서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저항이 형성되는 부분도 여기 단기적으로 그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아직은 내포하고 있고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흐름의 저항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를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돌파를 시켜버립니다.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냐면은 6만 1,000원이 보입니다. 그러면 6만 1,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시 한번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흐름에서. 물론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정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파동의 우상향으로 작년에 저점을 찍고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했던 그 기점을 봤을 때는 흐름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가 흐름도 이렇게 점점점 저점 높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고점에 대한 저항값도 형성을 되고 있다가 돌파시켰던 자리가 6만 1,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강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다시 반등할 수가 있지 않겠냐 보이고요. 얼마까지냐고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요지인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확대시키면 2000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강하게 오버슈팅이 타고 왔던 구간이 어느 정도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이렇게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가상의 채널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6만원, 6만 1,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보게 되면 10만원은 넘어갈 공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잔파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향후 대주전자의 흐름 속에서는 10만원까지도 열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겠죠. 9만원대가. 하지만 얘가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10만원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게 매집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간다면 즉 이 공간에서 지지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물량을 누군가는 가서 팔 가능성이 높죠. 그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냐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뭐 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전체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밀려주면 주가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팔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팔아줬다가 다시 밀렸다가 그러면 파는 물량을 가지고 다시 사면서 재차 한번 더 끌어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5,000원에서 9만원 사이는 단기 저항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 분할 청산 일단 해줬다가 밀려가지고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 자리를 유지를 해준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꿨던 이 부분 즉 6만 1,000원 그 이근방을 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가가 다소 이렇게 밀렸다가 조정을 보면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상태 다시 이게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분기 실적이 어떻는지를 한번 보고 그죠? 이 분기 실적이 지금 추이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가 오히려 빠져줬을 때는 기회라고 보고 살만하지 않겠나. 그러나 신규 진입을 지금 진입한다는 것은 여기 파동상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투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형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 즉 실적 내용 그 다음에 차트 흐름 그 다음에 정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려와도 여기는 당분간 깨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6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열고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주식을 접하게 되면 느낌으로 하다 보면 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바탕으로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보 내용이 지속력이 있느냐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대주전자 재료는 지속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조정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85,000원과 9만원 사이에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런 부분에 있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분할 청산 좀 해주고요. 85,000원과 9만원 사이. 황 대표 어차피 10만원 간다며 갈 것처럼 보인다며 그냥 들고 있을래 중간에.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요. 항상 주가는 우리가 낙관적인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본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적어도 반이라든지 3분의 1 정도라도 팔아주고 그 다음에 그 팔았던 그거를 다시 밀렸을 때 지지해주면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이 형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추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는 10만 원은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현재 이렇게 가상의 폭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준다면 6만 원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출발점이었으니까 6만 1,000원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전자를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간 정도는 봤을 때 내려왔다가 가는 기간 포함하면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결과가 좋지 않겠나. 지금 들어가는 것은 무리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 왜냐면 파동의 지금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아래는 여기가 지지대가 있고 위는 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지금 중간이니까 신규 진입을 한다면 약간 조정파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봤을 때는 1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준 대응 가격을 생각해 보면 6만 1,000원이라는 자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만 보세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회원 여러분께서 물으신 거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조전자 재료는 6만 1,000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 자, 요 두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입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